신경청소혁명, 지은이 구도 치아키, 뇌신경외과 전문의, 1958년 일본 나가노현 출생, 구도 치아키 뇌신경외과 클리닉 원장, 뇌와 마음의 정체를 파헤치고 싶다는 신념으로 뇌신경외과 전문의가 되어 가고시마 시립병원 응급센터, 노동복지사업단 도쿄 산재병원 뇌신경외과, 영국 버밍엄 대학교 뇌신경센터 등에서 뇌신경외과를 공부했다. 영국 유학 시절에는 불치병으로 알려진 파킨슨병의 외과적 치료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 스승인 히치콕 교수와 함께 바쁜 나날을 보냈다. 2001년 구도 치아키 뇌신경외과 클리닉을 개원했다. 이후 뇌질환을 비롯해 치매, 파킨슨병, 두통 등 다양한 병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만나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39만 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해왔다. 이 책에서 말하는 얼굴 주무르기, 자세 교정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신경을 젊게 만들어 오며 몸이 가벼워졌다, 통증이 사라졌다 등의 다양한 소감을 듣고 있다. 저서로는 영양제가 생명을 요동시킬 때 포기하지 않아 두통과 숨겨진 빈혈이 있다. 예전과 같은 속도로 걸으려고 해도 다리가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금세 숨이 찬다. 젓가락질이 어려워져서 반찬을 자주 떨어뜨린다. 눈이 침침해져서 책을 잘 보지 못한다. 예전보다 글씨가 지저분해진 것 같다. 혹시 예전과는 다르게 몸이 말을 듣지 않거나 조금만 서둘러도 금세 지치지 않는가? 예전에는 거뜬하게 계단을 오르내렸지만 요즘에는 에스컬레이터를 찾게 되지 않는가? 내가 운영 중인 뇌신경외과 클리닉에는 이러한 고민을 가진 환자들이 많이 찾아온다. 수분 섭취를 자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몇 번이나 화장실에 간다.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 몸 이곳저곳이 아프고 진통제를 먹어도 나아지지 않는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을 떤다. 많은 환자들이 이러한 증상들을 고치고 싶어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마음 먹은 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거나 예전과 다르게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신경 노화라는 공통의 원인이 있다. 즉 신경이 병에 걸리지 않는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다. 신경은 생명선이고 이 신경이 늙는다는 것은 그만큼 죽음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말한다. 죽음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들이 그 얼굴을 내민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답한다. 신경을 젊게 만드세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 있어요. 흔히 머리는 젊은데 몸이 따라주질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신경이 늙고 있다는 증거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은 뇌와 몸을 연결하는 신경이 노화되었기 때문이다. 신경이 늙으면 뇌에서 움직이라고 명령해도 신호가 몸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신경이 젊어지면 뇌의 명령이 근육과 내장 기관에 빠르게 전달되어 몸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진다. 그뿐 아니다. 뇌와 몸을 연결하는 말초신경이 젊어지면 자율신경과 뇌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혈관까지 건강해진다.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도 신체의 움직임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자율신경 조절로 내장기관의 상태가 좋아질 수는 있어도 몸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지지는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뇌와 몸,
그리고 내장 기관을 연결하는 신경이다. 신경을 젊게 만들면 몸 전체가 건강해져 모든 병에서 해방된다. 신경이 젊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아보자. 통증이 사라지고 몸이 부드럽게 움직인다. 어깨 결림, 목 통증, 무릎 통증, 요통이 낫는다. 고혈압, 고혈당이 개선된다. 만성 두통이 사라진다. 변비가 낫고 언제나 쾌변한다. 눈의 피로가 사라지고 시력이 회복된다. 이명이 좋아지고 삑삑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기억력이 향상되어 치매를 예방한다. 부종과 저림, 떨림 현상이 해소된다. 고민이나 초조함이 사라지고 의욕이 되살아난다. 어떻게 느껴지는가? 위의 애들은 극히 일부만 나열한 것이다. 당신이 겪고 있는 질병도 신경을 젊게 만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젊었을 때는 쉽게 할 수 있었던 행동들이 지금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것은 신경이 노화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심해도 된다. 이 책은 뭐든 쉽게 할 수 있었던 시절의 힘을 되찾아주는 책이다. 신경을 청소하여 몸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병에서 멀어지자. 신경을 젊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생각한 방법은 신경 청소다. 그렇다면 왜 신경을 청소한다는 것일까? 신경은 몸속에서 유일하게 다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고 새로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심장이나 간 같은 장기나 혈관은 이식이 가능하지만 신경의 이식은 현대 의술로도 매우 어렵다. 또한 세포나 혈액은 매일 새로운 것이 생성되며 교체되지만 신경은 그렇지 않다. 신경은 새로 맞출 수 없다. 당신이 더러워진 흰색 셔츠를 클리닝 가게에 맡겼다고 상상해 보자. 며칠 후 맡겼던 셔츠를 찾으러 가보니 셔츠가 몰라볼 정도로 깨끗해져 마치 새 제품과 같은 순백색을 되찾았다. 하지만 이 셔츠는 결코 새 제품이 아니다. 셔츠가 깨끗해진 것은 더러워진 셔츠를 클리닝해서일 뿐이지 새로운 셔츠를 구매해서가 아니다. 새로운 셔츠를 구매하는 것처럼 새로운 신경을 만드는 것은 안타깝게도 유아기가 아닌 이상 불가능하다. 신경을 젊게 만들고 싶다면 셔츠를 클리닝하듯 현재의 신경을 갈고 닦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에 착안해 신경을 젊게 만드는 방법에 신경 청소라는 이름을 붙였다. 신경은 유일하게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점으로 보아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기에 신경 청소보다 우수한 건강법은 없다고 확신한다. 신경 청소는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장 쉽고 간단한 만병 예방법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병을 막을 수 있는데 해보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가 아닐까? 이러한 건강법을 모두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간단한 방법으로 신경이 어떻게 깨끗해질까? 신경에는 원래 젊어지는 힘이 내재되어 있고 노력하면 누구나 그 힘을 일깨울 수 있다. 우리의 몸은 그야말로 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흔히 오감을 곤두세우라고 말하지만 사람에게는 5가지보다 훨씬 더 다양한 감각이 있다. 우리는 균형, 통증, 온도, 갈증 등 20가지 이상의 감각을 인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감각을 바탕으로 주변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느낄 수 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비롯한 다양한 감각들 역시
신경의 움직임에 크게 의존하며 신경을 통하지 않고 서는 뇌로 전달되지 않는다. 인간의 몸 안에 퍼져 있는 신경의 길이는 약 72km다. 게다가 그 안에 흐르는 전기 신호는 무려 시속 400km라는 초고속으로 이동한다. 실로 인간의 신경은 슈퍼컴퓨터를 능가할 정도로 정교하고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 중에서 이 정도로 신경이 발달된 생물은 인간뿐이다. 지능이 높은 침팬지를 인간과 비교해 보더라도 침팬지의 신경 구조가 훨씬 단순하다. 모든 생물 중에서도 인간의 신경이 가장 발달되어 있다는 점을 보면 고도로 발달한 신경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의학적으로 엄밀하게 나누면 신경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중추신경, 뇌와 척수를 말한다.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말초신경, 뇌 및 척수와 신체를 연결하는 신경을 말하며 명령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말초신경 중에서도 호흡이나 심장 박동, 음식물 소화나 땀 분비 등 신체의 기능을 조절하며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신경을 자율신경이라고 부른다. 이처럼 의학의 세계에서는 중추신경과 말초신경, 두 가지 신경을 하나로 묶어 신경이라 부른다. 다만 이 책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신경은 기본적으로 말초신경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된다. 왜냐하면 신경이라는 말을 들으면 뇌와 신체를 연결하는 실이라고 연상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고 나는 두 가지 신경 중에서 말초신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뇌는 각 가정으로 보낼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다. 심장이나 폐 등의 장기와 손발의 근육 등은 각각의 주택이며 혈액으로 영양이나 산소를 뇌나 장기에 전달하는 혈관은 각 가정에 물을 공급하는 수도관과 같은 존재다. 신경은 각 가정에 전기를 보내는 전선에 해당한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자. 만약 당신이 살고 있는 마을이 정전되어 각 가정의 전기가 끊기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당연히 텔레비전이나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은 사용할 수 없으며 정전이 오래 지속된다면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식품도 썩게 된다. 인간의 몸도 이와 마찬가지로 뇌의 명령이 전달되지 않으면 몸 안의 장기와 근육은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발전소인 뇌를 젊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확실히 최근에는 뇌를 활성화시키는 두뇌 훈련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뇌가 인체의 사령탑과 같은 존재인 이상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뇌의 젊음을 유지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발전소에서 전기를 송출하더라도 전선이 녹슬거나 끊어지면 전기는 각 가정에 전달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뇌만 젊고 신경은 노화된다면 뇌는 사령탑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 신경이 노화되면 뇌로부터의 명령도 뇌로 전해져야 하는 정보도 전달되지 않는다. 그러니 뇌만 젊게 만드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신경이 노화되면 뇌의 명령이 전달되지 않는 것 외에도 건강을 해치는 크고 작은 요인들을 야기한다.
인간의 병이란 대부분 막힘에서 시작된다. 예를 들어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협심증 등이 일어나 몸 안에 산소와 영양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다.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산소가 체내 세포에 골고루 분포되지 않으면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된다. 산소 결핍에 의한 대표적인 질병이 뇌경색이다. 뇌 무게는 인체의 약 2%에 지나지 않지만 뇌는 체내 산소의 약 20%라는 대량의 산소를 필요로 한다. 만약 뇌에 산소가 전달되지 않으면 뇌세포는 점점 죽어가고 인지 능력도 크게 저하된다. 산소를 운반하는 일의 중요성을 중점으로 생각해 보면 우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면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혈관이 건강해도 혈류가 막히는 경우가 있다. 바로 뇌가 내린 명령의 통로인 신경이 늙고 막혔을 때다. 신경이 막히면 혈액이나 장관 등도 막힌다. 여기서 앞서 인간의 몸을 하나의 마을에 비유했던 것을 떠올려 보자. 신경은 전선이고 혈관은 수도관이라고 했다. 전선과 수도 모두 중요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전기가 가장 중요하다. 또 전기가 끊기면 급수를 위한 펌프가 멈추기 때문에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화장실 변기에 물을 흘려보내지도 못하고 목욕물을 데울 수도 없다. 즉 전기가 끊기면 덩달아 수도의 가동도 멈춘다. 몸의 전선인 신경이 노화되면 체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노화된 신경이 막히면 혈관도 막힌다. 그러면 혈관을 열심히 닦아도 뇌의 명령이 전달되지 않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인 신경의 노화를 개선해야 한다. 신경의 노화는 혈관의 막힘만 유발하는 것이 아니다. 신경이 막히면 장관도 막힌다. 그렇게 되면 변비와 장 폐색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또 심장을 움직이는 신경이 막히면 심장은 서서히 박동을 멈춘다. 온몸에 혈액을 보내는 심장의 움직임이 멈추는 것은 마을 전체가 단수되는 것과 같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내장기관이나 근육, 심지어 뇌에까지 혈액이 전달되지 않아 모든 세포에 물, 영양, 산소가 분포되지 않는다. 신경이 막혀 늙는다는 것은 그만큼 목숨이 걸린 중대사라고 할 수 있다. 뇌신경외과의 와일더 펜필드가 그린 호문클루스 그림은 우리의 대뇌가 신체의 어디를 얼마나 컨트롤하고 있는지를 나타낸 것으로 이른바 뇌의 지도라고 불린다. 또한 호문클루스 인형은 호문클루스 그림을 의인화한 것이다. 신경을 자극하는데 효과적인 장소를 크고 눈에 띄게 그린 것이 특징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얼굴과 관련된 부위의 크기다. 그림을 보면 몸 안의 근육에게 명령을 내리는 운동령과 피부로부터 자극을 받는 감각령, 모두 얼굴, 혀, 입술 등이 이상하리만큼 크게 그려져 있는데 각각 전체의 절반 정도를 얼굴이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감각령의 그림을 보면 얼굴을 비롯해 혀와 잇몸 등 입안이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것은 혀나 잇몸 등의 신경이 그만큼 섬세하고 예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그림이 나타내듯이 얼굴에는 수많은 신경이 집중되어 있으며 얼굴을 자극하여 효과적으로 신경을 자극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나는 신경에 적절한 자극을 주는 신경청소법으로
뇌지도상 넓은 범위를 차지하는 부위인 얼굴을 자극하는 얼굴 주무르기법을 고안했다. 얼굴 주무르기가 첫 번째 신경 청소법이다. 신경을 젊게 만드는 데 필요한 요소 중 하나가 산소인데 얼굴 주무르기를 실시했을 때 뇌에 얼마만큼의 산소가 공급되는지 검증한 실험의 결과를 살펴보자. 지금부터 소개하는 데이터는 일본 히타치 연구소의 빛 토포그래피 장치를 사용하여 뇌 전두전야라 불리는 부분의 혈류 변화를 측정한 값이다. 이 장치는 특수한 빛을 이용해 뇌 안에서 산소와 결합된 헤모글로빈의 양을 볼 수 있다. 헤모글로빈은 체내에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헤모글로빈 수치가 높을수록 뇌 내에 혈류량이 증가하여 신경을 젊게 만드는 데 필요한 산소량이 늘어나게 된다. 이 실험을 통해 평상시와 얼굴을 자극했을 때의 뇌 속 혈류량을 비교했다. 평상시의 산소와 헤모글로빈 양을 1이라고 했을 때 얼굴 꼬집기법을 실시한 후에 산소와 헤모글로빈 양은 2.33이었다. 즉, 이 방법으로 얼굴을 자극하면 평상시보다 2배 이상 뇌 내 산소 농도가 올라간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다. 산소 부족은 신경의 노화를 앞당기는 커다란 원인 중 하나이며 신경을 젊게 만드는 데에는 산소가 많이 필요하다. 그만큼 얼굴 주무르기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또한 얼굴을 자극하여 혈류량을 증가시키면 뇌가 활발하게 명령을 보내기 때문에 막힘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다. 자세를 바르게 하는 방법은 신경을 젊게 만드는 신경 청소의 두 번째 방법이다. 자세를 바르게 하면 신경의 변형이 바로잡힘과 동시에 산소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다. 이 방법도 신경을 젊게 만드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얼굴 주무르기와 마찬가지로 뇌 내의 산소량을 측정해 보면 평상시보다 무려 122% 상승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얼굴 주무르기와 자세 교정이 신경이 젊어지는 두 가지 기둥이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신경을 청소하면 금세 신경이 젊어지고 모든 병으로부터 멀어진다. 다만 많은 병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경을 젊게 만드는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얼굴 주무르기와 자세 교정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경이 젊어지면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 위해서 신경의 구조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기로 하자. 나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신경이 노화된다, 젊어진다라는 표현을 써왔다. 여기서 노화된 신경과 젊은 신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 신경은 전선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는데 그 구조 또한 전선과 닮아 있다. 전선은 전기가 통하는 구리선을 비닐 커버로 덮어 씌운 것이다. 신경도 전선과 마찬가지로 전기가 통하지 않는 성질의 지방막이 전선의 커버처럼 신경을 둘러싼다. 이 커버를 미엘린 수초라고 하며 대부분의 신경에는 미엘린이 감겨 있다. 미엘린은 백색의 지방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기 신호가 누출되거나 흩어지지 않게 보호한다. 전선과 달리 미엘린은 신경 전체를 감싸지 않고 중간중간 끊겨 있어 신경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신경에 흐르는 전기 신호는 그림과 같이 미엘린으로 덮여 있지 않는 부분, 즉 신경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만을 뛰어넘으며
전기 신호를 전달한다. 신경의 모든 부분을 거치지 않고도 점프하듯 건너뛰며 전달을 하니 그만큼 전달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진다. 이것을 도약 전도라고 한다. 바꿔 말하면 미엘린이 튼튼하게 감겨 있어야 건너뛸 수 있는 부분이 많아져 전달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이다. 반대로 미엘린을 잃은 신경은 뇌의 명령을 빠르게 전달할 수 없다. 미엘린이 송산되면 신경을 감싸고 있는 부분이 떨어져 나가 전기 신호가 누출되는 부분이 많아져 결과적으로는 전기 신호의 흐름이 느려지고 경우에 따라 전기가 끊기는 일도 발생한다. 흐름이 느려지면 점차적으로 신경 기능이 저하되면서 다양한 질병이 나타난다. 이러한 상태를 바로 신경이 노화되었다고 표현한다. 미엘린의 손상이 신경 노화의 주범이며 각종 질병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건강법은 뇌를 활성화하고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미엘린은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사실 미엘린이 건강의 열쇠를 쥐고 있다. 미엘린은 대부분 지방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미엘린을 재생하는 데에는 충분한 산소와 영양이 필요하다. 산소와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고 신경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든 다음 적절하게 전기를 흘려보내서 자극을 주어 미엘린을 점차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린다면 신경은 젊어질 것이다. 당신은 치매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이 뇌라고 대답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라 불리는 단백질 쓰레기가 쌓여 치매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한 연구 그룹 조사에 의해 인지 능력의 저하와 아밀로이드 베타 축적 사이의 관계성에 물음표가 붙었다. 수많은 치매 환자들에게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하는 약을 투여해 왔지만 아밀로이드 베타를 줄여도 치매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치매의 원인이 아밀로이드 베타 축적에 있다는 설 외에 다른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그렇다면 치매의 주된 원인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현재는 뇌 자체가 아닌 뇌신경의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뇌 내의 신경이 노화되어 미엘린이 벗겨졌기 때문에 전기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여 누전된 결과 치매가 발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설이 유력하다. 이 설을 뒷받침하는 보고가 있다. 미엘린 재생을 유도하는 약을 복용한 환자의 미엘린이 복구되자 인지 능력이 극적으로 회복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바로 그것이다. 치매의 주요 증상 중 하나가 건망증이다. 인간은 새로운 기억을 뇌의 해마라는 곳에 두고 오래된 기억은 되뇌피질이라는 곳에 보존한다. 그런데 신경이 노화되어 미엘린이 탈락하면 전기 신호가 누출되고 원래 해마에 전달되어야 할 새로운 기억이 누출되어 전달되지 않는다. 그래서 치매에 걸리면 예전 일은 잘 기억하면서도 새로운 것은 금세 잊어버리고 만다. 건망증을 없애고 뇌를 젊게 만들어 치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뇌 속의 신경을 둘러싼 전성 커버를 복구하고 새로운 미엘린으로 감싸야 한다. 참고로 뇌는 신경의 일부이기 때문에 말초신경이나 뇌 속의 신경이나 미엘린의 재질은 거의 동일하다. 새로 감싸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이나 조건도 동일하다. 즉, 인간의 몸도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전기 트러블에 매우 약하다는 특징이 있다.
전기가 차단되거나 누전 혹은 과전류가 일어나면 신경의 노화가 순식간에 가속된다. 이처럼 신경의 노화를 불러오는 문제를 세 가지로 분류했으며 그것들이 각각 어떤 상태를 말하는지 어떠한 원인에 의해 일어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막힘. 신경의 흐름이 막히면 전기 신호의 속도가 느려지거나 정전 때와 마찬가지로 흐름이 차단된다. 막힘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개 나쁜 자세나 빈혈 등에 의한 혈액순환 불량 때문이다. 자세가 나쁘면 비뚤어진 척추나 기울어진 목뼈가 신경을 압박한다. 신경이 압박된 상태는 손가락으로 찌부러뜨린 호수와 같다. 찌부러진 호수 안에서 물이 흐르지 않고 막히듯이 압박된 신경을 지나가는 전기신호의 흐름도 막힌다. 혈액순환이 좋지 않으면 신경에서 아주 중요한 산소가 부족해지고 미엘린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전기신호가 원활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신경의 흐름은 갈수록 더욱 정체된다. 누출. 미엘린이 탈락된 부분에서 전기가 누출되면 원래 전해지지 말아야 할 장소에 전기신호가 흘러 들어가게 되거나 미엘린이 손상된 부분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누출된다. 이러한 전기신호의 누출에 의해서 통증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누출을 일으키는 원인은 신경의 압박이나 미엘린을 재생하는 데 필요한 원료 부족 등이다. 과한 흐름. 신경을 지나가는 전기신호가 과하게 흐르면 합선에 의해 미엘린이 파손되거나 신경이 흥분 상태에 빠진다. 전기신호가 과하게 흐르게 되는 원인은 나쁜 자세로 인해 신경이 압박되어서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져서 혹은 외부로부터 과도한 자극을 받아 스트레스를 강하게 느껴서이다. 전기신호의 과한 흐름이 원인이 되어 신경의 막힘이나 누출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막힘이나 누출을 계기로 전기신호가 과도하게 흐르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세 가지 문제로 신경의 노화가 진행되면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된다. 각각의 문제가 일으키는 질병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막힘, 변비, 요통, 치매, 부종, 저림, 불용성, 근위축, 냉증 등. 누출, 당뇨병, 고혈압, 신경병 증성, 통증, 어지럼증, 떨림 등. 과한 흐름, 요통, 무릎 통증, 어깨 결림, 두통, 목 통증, 생리통, 이명, 눈의 피로 등. 그렇다면 어째서 이러한 질병과 증상이 세 가지 신경 문제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변비는 2, 3일 동안 대변을 배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매일같이 배변을 하더라도 대변의 양이 적거나 너무 딱딱하거나 잔변감이 있는 경우에도 변비로 진단할 수 있다. 우선 건강한 사람의 배변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자극이 신경을 통해 대장으로 전해지고 장이 수축과 팽창 운동을 일으키면서 대변이 직장으로 옮겨진다. 이후 직장 센서가 대변이 도착했다는 것을 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한다. 상황을 접수한 뇌는 즉시 대변을 내보내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러면 직장이 대변을 내보내려는 힘이 강해지면서 우리는 변이를 느끼게 된다. 그런데 왜 대변이 나오지 않는 것일까? 사실 변비도 대개 신경의 막힘 때문에 생긴다. 신경의 흐름이 나빠지면 직장 센서가 둔해지고 필요한 정보가 뇌나 장에 전달되지 않아 변을 보고 싶은 느낌이 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변비를 일으키는 신경 흐름의 악화는 대부분 나쁜 자세에서 비롯된다. 등이 굽으면 복부에 압박이 가해지면서 신경의 흐름이 나빠지고 막힌다. 그러면 음식이 위에 들어갔다, 대변이 직장에 도착했다와 같은 정보와 대변을 내보내라는 뇌의 명령 자체가 전달되기 어려워진다. 게다가 자세가 나쁘면 위도 압박을 받으면서 음식물과 수분을 제대로 섭취하기 어려워지는 탓에 대변의 양이 적어지거나 딱딱해져 변비에 걸리기 쉬운 상태가 된다. 변비로 고민하는 사람이 요통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는데 왜 그런 것일까? 우리의 뱃속에는 장감막이라고 해서 캥거루 주머니 같은 얇은 막이 내장을 감싸고 있다. 변비에 걸리면 장 속에 대변이 쌓여 장감막의 내용물이 무거워진다. 허리는 무거운 주머니를 계속 매달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커다란 부담을 느끼고 허리의 신경은 계속해서 자극받게 된다. 이렇게 내용물 무게에 대한 부담으로 신경이 자극받게 되면서 요통이 일어나는 것이다. 복부 신경의 흐름이 막혀 있으니 그만큼 반대쪽 허리에는 전기가 과하게 흐른다. 전기는 흐르지 않아도 과하게 흘러도 몸에 악영향을 준다. 바른 자세로 몸 앞뒤의 전기가 부드럽게 흐르도록 유의하자. 치매는 신경의 노화와 매우 관련이 깊은 질병이다. 치매는 뇌 내에 신경을 감싸고 있는 미엘린이 손상되어 전기 신호가 누출되고 그로 인해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발병하는 경우도 있다. 미엘린의 손상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감각신경의 막힘이다. 감각신경이 막혀 흐름이 나빠지면 오감이 둔해진다. 그렇게 되면 정보가 뇌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뇌가 활동하지 않게 되면서 신경회로가 녹슬기 시작한다. 그 결과 내 신경의 미엘린이 점점 벗겨지면서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것이다. 치매 환자의 대부분은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맛과 향을 잘 느끼지 못한다 같은 증상을 호소한다. 온도를 느끼는 감각도 둔해져 좋은 화상의 위험이 높고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 열사병에 걸리기도 쉽다. 이렇게 오감이 둔화되는 것이 감각신경이 막혀 있다는 증거다. 한 노인 치매 환자는 발견되기 전까지 10km 이상의 거리를 배회했다고 한다. 대개 나이가 들면 운동량이 줄어 장시간 걷는 것이 힘에 부치기 마련이다. 하지만 감각신경이 막혀 둔해지면 이 노인처럼 근육통이나 피로감 등의 정보가 뇌에 전달되지 않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걷게 된다. 우리 할머니는 연세가 있으시지만 허리와 다리가 튼튼해서 아주 잘 걸어 다니세요. 건강한 할머니는 가족의 자랑이지만 혹시 피로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도 있다. 어쩌면 할머니는 건강한 것이 아니라 감각신경이 막혀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업적으로 들렸다면 미안하지만 만약 불안감이 엄습했더라도 안심하길 바란다. 신경 청소를 실천하면 신경이 젊어져 감각신경의 막힘을 확실하게 뚫을 수 있기 때문이다. 치매에 걸려도 자신의 힘으로 상황은 나아질 수 있다. 당뇨병 환자를 괴롭히는 고통스러운 통증과 저림은 신경의 누출에 의해 일어나는 증상으로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한다. 당뇨병에 의해 신경을 지키는 미엘린이 탈락되어 손상된 결과 해당 부분에서 전기신호가 누출되어 심각한 통증과 저림을 느끼는 것이다. 이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은
당뇨병성 망막증, 당뇨병성 신장증과 함께 당뇨병의 3대 합병증으로 꼽히며 그 중에서도 가장 발병률이 높다. 처음에는 발바닥이나 발가락의 통증과 저림이 생기고 머지않아 손가락에까지 증상이 나타난다. 따끔따끔 찌릿찌릿 같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통증과 저림이 생기는데 이때 손바닥 아래의 신경은 흥분 상태에 빠진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감각신경의 미엘린이 손상되어 누전이 생기면 신경 내에서는 자연 발화라 불리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것은 마치 합선된 전선에서 불꽃이 피어나는 것과 같다. 자연 발화 현상이 발생하면 평상시에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던 작은 자극은 물론이고 심지어 실제 자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느낀다. 게다가 발끝이나 손바닥 피부 밑에 있는 신경은 불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불타오르는 상태가 된다. 더욱이 자연 발화가 계속되면 신경이 점차 노화되어 감각이 둔해지고 나중에는 통증조차 느끼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상처를 입어도 알아채지 못해 세균에 감염되기 십상이다. 신경 청소를 통해 당뇨병에 의한 자연 발화 현상을 확실하게 예방하는 동시에 운동 습관을 익혀 당뇨병 자체로부터 멀어지자. 어지럼증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자신과 주변이 빙글빙글 회전하는 느낌이 드는 회전성 어지럼증과 배가 흔들리는 듯한 감각의 부동성 어지럼증이 있다. 이 둘의 차이는 어지럼증의 원인이 신체 어디에 있는가다. 어지럼증이란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한 기능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증상이다. 우리가 눈을 감아도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발에 있는 심부지각이라는 감각신경 덕분이다. 이 신경은 다리의 관절 위치와 방향의 미묘한 변화를 인식하여 해당 정보를 뇌이와 뇌에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그 결과 우리는 울퉁불퉁한 길을 걸을 수 있으며 가파른 언덕도 균형감을 잃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 회전성 어지럼증은 귀의 신경에서 전기가 누출될 때 발병한다. 몸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방고리관의 신경 등이 누전되어 과잉 전류가 흐르면 몸이 회전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고 어지럼증을 일으킨다. 회전성 어지럼증은 생명에 위험을 미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심한 두통이나 손발에 힘이 빠지거나 혀가 꼬여 말하기 어렵게 되는 등의 심각한 증상이 아니라면 신경 청소로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 한편 부동성 어지럼증은 어지럼증의 증상 자체가 회전성 어지럼증에 비해 가벼워서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매우 무서운 질병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 어지럼증은 원인이 뇌에 있기 때문이다. 신경이 젊으면 몸의 균형이 무너져도 감각신경이 삼식간에 원인을 뇌에 전달하기 때문에 곧바로 몸을 기울기를 바꾸거나 체중을 싣는 방법 등을 통해 균형을 바로잡는다. 그런데 뇌관 등의 뇌 중심부 혈류가 나빠지면 산소나 영양분이 뇌에 공급되지 않고 그렇게 되면 뇌 내 신경의 미엘린이 노화되어 누전을 일으켜 감각신경이 보내는 정보를 원활하게 감지할 수 없다. 이러한 어지럼증은 뇌졸중과 같은 중대한 질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으므로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신경을 젊게 만들어 어지럼증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동성 어지럼증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뇌신경외과나 신경내과에 가서 진찰을 받도록 하자. 나이가 들면 손이 떨려 컵을 잘 잡지 못하고 글씨를 쓸 수 없게 되는 등
떨림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앉아서 텔레비전을 볼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손뿐만 아니라 머리까지 떠는 사람이 있을 정도다. 이러한 떨림을 의학용어로 진전이라고 한다. 손을 떠는 질병으로 잘 알려진 파킨슨병은 운동을 조절하는 뇌에 흑질의 문제가 생기는 난치병이다. 손의 떨림뿐만 아니라 얼굴의 근육 경직, 첫 걸음을 내딛기 어렵다, 한번 걷기 시작하면 앞으로 기우뚱해져서 멈출 수 없다 등 특유의 증상들이 나타난다. 이러한 파킨슨병의 원인은 뇌에 있다. 노년층에게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노인성 떨림은 뇌나 몸의 문제가 아닌 신경의 노화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미엘린이 찢어져 신경이 누전되기 쉽다. 그러면 뇌의 명령 도파민이 원활하게 전달되지 않고 떨림을 조절할 수 없는 것이다. 원인이 미엘린의 노화에 있으니 신경 청소를 꾸준하게 실천하면 떨림은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다. 노인성 떨림은 증상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생명에 큰 지장은 없지만 파킨슨병 등 다른 질병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앞서 언급했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신경내과에서 진찰을 받아보는 게 좋다. 신경의 노화를 가속시키는 막힘, 누출, 과한 흐름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태에 의해 발생한다. 사용하지 않는 신경이 게으름을 피워 회로가 녹슨 상태와 신경을 통해 전달되어야 할 것이 전달되지 않는 상태다. 다시 말하면 게으름을 피운 신경을 똑바로 일으키고 전해야 할 것을 제대로 전달하면 신경은 저절로 젊어진다. 사용하지 않아 녹슨 신경 회로에 적절한 자극을 주어 전기 신호가 부드럽게 흐르도록 해야 한다. 자세가 좋지 않고 혈액순환이 나쁘면 신경의 흐름이 막히고 전달해야 할 것을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미엘린이 노화되어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누전을 일으키는 사태로 연결된다. 또한 자세가 나쁘면 신경의 막힘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신경을 압박하거나 끌어당겨 지나치게 자극을 주기 때문에 전기 신호가 과하게 흐르게 된다. 즉 신경을 젊어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극을 줄 것,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 것, 자세를 바로잡을 것, 이 세 가지를 실천해야 한다. 게다가 올바른 자세와 적절한 자극은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서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만 해결해도 신경의 노화를 막을 수 있다. 신경을 젊게 만들려면 신경의 통로를 제대로 확보하여 적절한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내가 주목한 것이 얼굴과 자세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 두 가지가 신경을 젊게 만드는 열쇠를 쥐고 있는지 잠시 확인해 보도록 하자. 우선 수많은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얼굴은 몸에서 감각이 가장 예민하고 복잡하며 섬세하게 움직이는 곳이다. 얼굴에는 눈, 코, 입과 같은 중요한 센서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신경이 모여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뿐만 아니라 얼굴에는 안륜근, 소엽골근, 대엽골근, 교근 등 무려 30종류가 넘는 다양한 근육이 집중되어 있다. 이 근육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얼굴에는 감각신경뿐 아니라 여러 운동신경이 지난다. 그러므로 신경에 적절한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얼굴을 주물러 신경을 자극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얼굴 주무르기의 기본인 얼굴 꼬집기, 신경 청소법으로 자극을 주면 신경을 젊게 만드는 데 필요한 뇌 내의 산소량이 2배 이상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뇌 활동의 변화를 촬영한 영상을 보면 평소에는 혈류량이 적기 때문에 파랗게 보이던 뇌 영상이
얼굴 꼬집기법을 실시하자마자 붉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책으로 이러한 극적인 변화를 다 보여줄 수 없다는 점이 아쉽지만 효과는 보증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설명하는 뇌신경 청소법으로 얼굴 꼬집기와 자세 교정이 있습니다. 책을 사서 자세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지만 얼굴 꼬집기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방법은 말 그대로 얼굴 전체를 꼬집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좀 아플 수 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시원해지고 눈과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세 교정은 평상시 스마트폰이나 소파에 앉아있는 자세가 구부정한 경우가 많아 신경 막힘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벽에 등을 붙이고 가슴을 펴주는 것을 꾸준히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시간에 한 번씩은 기지개를 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굴 꼬집기와 기지개로 뇌에 산소를 공급해 뇌 충전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